통일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석탑이며 그 시대의 절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려 초 인제엔 한계산성과 한계사지가 함께 존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선 같은 기와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물론 이 절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을 봉안하고 일반 신자들이 와서 불공을 드리고 또 스님들은 여기에서 공양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사지와 같은 절은 바로 그러한 절의 기능만 했다고 볼 수가 없고 어떠한 국방의 기능 또는 이 산성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항 세력이 정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다. 지금 김부리는 군사적으로 지정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났지만 인제 일대는 산간 오지면서도 넓은 들을 끼고 있어 살기 좋은 곳이었다. 실제 이곳 김부리 일대만 해도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다. 여기는 이제 당시 김부리 갑둔리에서 학생들에 의해서 고려 초기부터 조선조 후기까지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릇이라든지 그런 유물들을 수집한 것이 지금 여기. 학생들이 발견한 유물들은 제법 많은 양이었다. 유물 중엔 고려시대 최고급품이었던 청자접시도 보이고 각종 서민들이 썼을 법한 그릇과 단지들도 있다. 마이태자는 역시 다시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서 적절한 농토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깊은 산골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좀 많아야 되겠다. 이 군사력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원도 일대를 전전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을 뿐 아니라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인제는 마이태자를 비롯한 신라 세력이 정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이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 마이태자가 말이죠. 아버님한테 대든 것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태자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 항복을 고려 왕건이한테 항복하는 걸 반대한 반대파가 주전파가 대단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주전파를 배경으로 해서 마이태자가 부흥운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거의 그렇게 추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말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 지역에서 한계산성은 마이태자가 저항했던 곳이다. 이렇게 쭉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런 그 근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마이태자는 금강산으로 직행하지 않고 인제에 왔다가 설악산에 왔다가 그리고 그분이 갔거나. 인제는 고려의 대응에 신라 부흥운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는 마이태자의 운명과 함께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송나라 사람이 금나라에 갔다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 송막기문에는 금나라 건국의 시조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나라가 건국되기 이전, 즉 여진 부족 형태이었을 때 그 추장이 신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대로라면 금나라의 시조는 신라인이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렇다면 신라 부흥의 꿈은 좌절된 것이 아니라 만주 대륙으로 이어졌다는 얘기가 될 텐데, 과연 그럴까요? 중국과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여러 기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기록들을 찾아보기 위해 명지대학교의 김위현 교수를 찾았다. 금나라의 시조는 휘가 한 보고 처음에
고려로부터 왔는데 금나라의 역사서인 금사에도 금나라의 시조가 고려로부터 왔다고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금사와 송막기문의 기록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송막기문은 금나라의 시조가 신라인이라고 적고 있다. 과연 고려인일까 신라인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선 시조 한보가 금나라에 들어간 연대를 확인해 봐야 한다. 한보가요, 아고타의 7대조입니다. 그래, 아고타 7대조이기 때문에 대개 한 세대를 30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7대 내지 6대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보가 들어갈 때 이미 60이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은 뭐 6대로 본다 그러면은 3, 6, 18에서 180년 내지 한 200년 이렇게 됩니다. 그럼 180년 내지 200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건국할 무렵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신라 사람 혹은 고려 사람이라 그러는 것이 틀림이 없지 않느냐. 시조 한보는 금나라를 건국한 아골타의 7대조다. 그런데 아골타가 금나라를 건국한 것이 1115년.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해 거슬러 올라가면 한보가 만주 대륙으로 넘어간 연대가 나온다. 바로 900년대 초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건국하는 격변기였다. 이때 고려인으로도 불리고 신라인으로도 불렸다면 그는 고려에서 간 신라인일 것이다. 실제 만주 원류고에는 금나라의 시조가 신라인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금나라로 간 신라인은 누구인가? 고려사엔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기록이 있다. 금의 조상이 된 사람은 평주의 승려로 그 이름은 금준 혹은 김극수라는 것이다. 그런데 금준과 김극수 그리고 중국 기록에 나오는 한보 기록마다 이름이 다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신라 때도 이름 부르는 일반 부르는 이름 외에 자가 있고 호가 있고 또 아명이 있고 또 이제 관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고려 평산에 중은 그렇으니까 또 중이면 법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법명이 될지 아명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름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이 이상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금나라 시조의 그 7대조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이 돼야죠. 만약에 두 사람이 된다면 그 얘기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인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나라의 시조는 평주의 승려였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황해도 평주는 통일신라 시대 땐 신라의 중요 지역이었다. 또한 신라 멸망 이후 귀족이나 왕족들 중 상당수가 속세를 떠났다. 마이태자의 동생도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됐으며 최치원도 해인사로 들어갔다. 따라서 평주의 승려도 경순왕의 항복에 불만을 품은 자일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나라 이름도 금나라로 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신라 경순왕의